자, 폭행죄입니다. 자, 조문을 보시면 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자, 신체는 객체를 말하죠. 그리고 폭행 그랬는데 자, 밑에 폭행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필기부터 하죠. 자,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협의 폭행을 말합니다. 자, 밑에 사망이 나와 있는데 체크하시고 자, 번제는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지기할 수 없다는 말은 반의사 불벌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CF하시고 전 시간에 배웠는데 특수폭행죄 그리고 상습폭행죄 이 두 가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성격 갑니다. 자, 거동봉 형식법입니다. 말씀드렸죠? 반의사불벌죄이고 폭행죄는 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실범임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자, 객체는 사람의 신체인데 여기서 사람은 타인을 말합니다. 자, 행위는 폭행이고요. 자, 형법상 폭행의 개념 그랬는데요. 자, 오른쪽을 가보시면 자, 내란죄, 소요죄, 공직방 등등 해서 많은 죄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 죄들의 조문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것이 구성요건 요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폭행의 개념이 죄들마다 약간씩 달라요. 자, 왼쪽을 보시게 되면 폭행의 개념 중에서 가장 넓은 의미가 최강입니다. 이 최강의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광의고요. 이것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협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협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최강의 봅니다. 최강의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체에 대한 유형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이제 국가적 법에 나와 있죠. 그리고 소요죄, 다중불례산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회적 법에 관한 죄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 최강의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광의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강의가 사람하고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물건은 빼고 이 사람만 갖고 내려옵니다. 사람만 갖고 내려와서 사람에 대한 직간접이라면 광의가 됩니다. 광의가. 그리고 협의라고 하는 것은 이 광의보다 한 단계 낮은 개념인데요. 사람을 끌고 내려옵니다. 사람 중에서 전부 다가 아니라 신체에 국한합니다. 그리고 직접 간접 중에서 직접만 끌고 내려옵니다. 끌고 내려오고 간접은 탈락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최광의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이러한 최강의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 국가적 법익에서 내란죄, 그리고 사회적 법익에서 소요죄, 다중불례산죄인데 그쪽 파트 가면 저쪽을 알게 됩니다. 일단 필기하지 마시고요. 자, 광의 개념은 사람이나 물건 중에서 물건 탈락시키고 사람에 대한 것만을 말하는데 이때는 직간접 다 됩니다. 간접도 되기 때문에요. 밑에 보시게 되면 반드시 신체에 대해서 가해질 필요는 없고 물건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된다는 겁니다. 요 광의 개념을 쓰고 있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공직방입니다. 자, 공직방 고딕 처리해놨죠? 밑줄 쫙 꺼보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공직방의 개념으로서는 사람 앞에 인분을 던진다든지 방문을 부순다든지라고 하는 것도 방문을 부순다라고 했을 때 이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폭행으로 봅니다. 자, 나머지 죄들은 별 의미가 없고요. 자, 쭉 내려와서 협의 갑니다. 협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에서 신체에 국한하고요. 그리고 간접 탈락시키고 직접적만 된다. 이걸 알아두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폭행죄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직접적인 유형의 행사를 말하는데 반드시 접촉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갔다. 이것도 폭행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거동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장 최협의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밑에 옆에 보시게 되면 이 강도하고 강간죄 개념에서 폭행협박의 개념이 최협의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현재에 곤란하게 했을 때 유행 행사를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강도나 강간할 때 쓰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꼭 좀 알아둬야 할 것은 뭐냐면 공직방하고요. 그리고 단순 폭행죄 이 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공직방은 광의 개념이고 폭행죄는 협의 개념이다. 이 두 가지는 꼭 좀 알아두세요.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공직방 판례 나와 있죠? 공직방 판례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 간접적 다 된다. 그렇죠? 자, 빨간색으로 음향도 된다. 음향도 되는데 이 음향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을 줄 때에 되는 거예요. 고통을 줄 때에 이것도 폭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본죄의 폭행 갑니다. 자, 폭행죄의 폭행의 개념은 뭐다? 협의 개념이다. 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따라서 단순히 물건에 대한 것은 물건 밑줄 그으시고 X 여기에 포함되지를 않는다. 예를 볼게요. 단순히 방문을 찾다, 방문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밑에 앞마당에 던졌다, 앞마당 밑줄 그으시고. 그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의 폭행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련된 판례가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유형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역학적 작용, 화학적 작용, 에너지 작용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 몰라도 됩니다. 그 예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구타라든지 밀친다든지 침 뱉는 거 폭행입니다. 자, 여기 수염이나 모발의 절단 전 시간 말씀드렸죠. 김은국 아저씨 코털 함부로 깎으면 폭행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자유구속은 폭행입니다. 일시적일 때는 폭행이지만 일시적이 아닐 때는 상해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심한 소음이라든지 음향, 최면수를 건다든지 마취약을 사용한다든지 빛이나 열, 그쵸? 빛이나 열, 전기, 냄새를 풍긴다든지 이런 것들 폭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뭐 얘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관련된 판례가 나올 텐데요. 그 판례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형식범, 거동범이기 때문에 유형의 행사만 있다면 기수가 됩니다. 기수. 결과 발생은 요하지 않아요. 결과 발생을 요하는 것이 결과범이죠. X는 필요 없다. 던졌는데 빗나갔다 하더라도 폭행죄 미수가 아니고 폭행죄 기수가 됩니다. 폭행죄는 미수 처벌 중에 없어요. 자, 밑에 판례 갑니다. 자, 밑에 고딕 보시게 되면 자, 근접하여. 자, 근접하여 손이나 발,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졌다. 요 동그라미. 바로 뭐죠? 그쵸. 거동 있는 거죠.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치?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출제 많이 된 어떤 판례죠. 보시고 자, 밑에도 꺽쇠 2번을 보시게 되면 역시 근접이죠. 근접이고 밑에 휘두르거나 던졌다. 이것도 폭행이 될 수는 있는 것이지만 끊고 여기까지는 봤습니다. 자, 위에서 방금 보았기 때문에 제가 색깔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검은색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부분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밑줄 그지 않을게요. 자, 그 밑에 봅니다.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해서 전화를 냈다는 거예요. 소리 질러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전화를 냈다. 세모 쳐보세요. 이것은 위에서 보고 있는 근접이 아니죠. 이건 근접이잖아. 근접. 여기는 근접인데 근접하면서 뭐뭐를 휘둘거나 던진 것인데 자, 전화를 이용했다는 것은 근접이 아니죠. 그래서 세모 친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자, 밑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란 말 잘 받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가로 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로 닫고 유형의 행사는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필기 한번 해볼게요. 쭉 끄집어내서 자, 원칙. 자, 원칙은 뭐다? 땡땡 폭행이 아니다. 즉 전화하면서 고성을 질러댄 것은 폭행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여기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그렇죠? 고통스럽게 할 정도 음향을 이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해석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즉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런데요. 자,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원칙 위주로만 나왔어요. 100%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기출문제가 전부 다 원칙, 폭행이 안 되는 거로만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외적인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도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없다는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됐나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올라가 보면 자, 되는 것은 색깔 표시 좀 할게요. 자, 되는 것은 자, 근접하여 뭐뭐를 휘두르거나 던졌다. 색깔 칠했어요? 됐습니다. 폭행으로 본다는 얘기고 다른 색깔 드시면 전화하면서 고성을 질러댔다라고 했을 때 전화에다 색깔 칠하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키워드만 색깔 칠하면 됩니다. 전부 다 시뻘겋게 하지 마시고 키워드만 짤막짤막하게 색깔 표시하세요. 자, 다시 올라가 보시면 자, 꺽쇠 1번 가보죠. 꺽쇠 1번 가보시면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 행사를 말한다. 무슨 말이야? 협의 폭행이란 말이고요.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그쵸? 빨간 펜으로 음향 동그라미.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떨 때, 요 밑에, 그쵸? 고통스럽게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폭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색깔 표시할게요. 색깔 표시하면 됩니다. 자, 요 지문도 뭐 짤막짤막한데 별표가가 3개짜리들이죠? 전부 다 출제가 되었던 지문들입니다. 자, 밑에 판례. 자, 폭행이란, 그쵸? 반드시 접촉함을 요하지 않는다, 그쵸? 협의 폭행이니까, 그쵸? X 되어 있고, 반드시 하면 틀린다 그랬어요. 자, 밑에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힌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왜? 접촉된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부딪히듯이 차를 조금씩 빨간색으로 전진 동그라미, 전진, 이것도 밑에 위법한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가 있다. 즉, 이 자체만으로도 터치는 안 됐다 하더라도, 그치? 접촉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차를 갖고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폭행이 될 수는 있는 것이다는 판례입니다. 색깔 표시할게요. 색깔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되는 것은 같은 색깔이에요. 되지 않는 것은 다른 색깔이고요. 색깔 표시 잘 하세요. 자, 여기 또 같은 판례죠. 자, 여기 전진 동그라미. 그쵸? 밑에 전진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안수기도죠. 안수기도와 같은 신체적 행위가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렸다. 그쵸?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렸다. 동그라미. 폭행으로 보는 판례입니다. 결국 죽었죠. 그랬을 때 판례는 폭행치사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요건 3번은 잠시 이따 볼게요. 자, 쭉 내려오시고, 자, 1번에서 이 XX 놈아 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눈부릅뜨고 욕설을 했다. 단순 욕설은 폭행이 아닙니다. 그쵸? 밑에도 욕설이죠? 이러이러한 욕설은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도 욕설이죠? 그 밑에도 폭언이죠. 폭언. 방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죽여버린다는 폭언을 했다. 이 폭언하고 욕설은 뭐 욕설 중에서 약간 강도가 센 것이 폭언인가? 그치? 그래서 단순 욕설이나 폭언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폭행이 아닌데 올라가 볼게요. 근데 그 폭언도 수차례 반복하면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이 된다는 것이 아주 옛날 판례입니다. 이런 판례도 있다는 걸 받으시고, 그러나 한 번 했다 이런 말을 한 번의 폭언은 아니지만 폭언을 반복하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 자, 폭행죄 폭행은 협의 폭행이라 했기 때문에 대문 세무 치시고 안 된다 그랬죠? 방문 세무 치시고 안 된다 그랬죠? 앞마당 세무 치시고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밑에 비교 나와 있죠? 비교. 자, 비교 잘 받으세요.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라고 해서 왜? 공직방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공직방의 폭행은 광의 폭행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 던진 것도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요. 비교해 두시고요. 폭행죄 폭행은 안 되지만 공직방의 폭행은 될 수 있다는 부분. 자, 그러면 색깔 표시해야 되겠지? 자, 색깔 표시합니다. 자, 여기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진 색깔, 여기 색깔, 수차 반복 색깔, 다른 색깔 드시고, 앞에서 어떤 색깔이었지? 그럼 이 색깔 해야 되겠네요. 자, 색깔 하면 돼요. 요거 놔두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출제가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앞에 것들이 워낙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요. 이제 출제자들도 뻔한 건 워낙 출제 많이 되었다는 것들도 출제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어디 이상한 판례들 막 끄집어내서 어디 없나라고 하면서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던 것들이 6번, 7번입니다. 팔을 두세 번 끌었다는 거지. 자, 팔을 잡아 끈 것은요. 폭행 아닙니다. 그리고 부둥켜 하는 것도 폭행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색깔 하시면 돼요.
자, 됐고, 자, 위법성 갑니다. 자, 위법성. 자, 생일빵 있지, 생일빵. 우리 생일날 축하한다 그러면서 중고등학생들, 그쵸? 막 애들 때리잖아. 그거 왜 때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야, 생일 축하한다야 하면서 이제 엉덩이 때리고 등짝 때리고 했던 것이 이게 지나쳐서 이제 생일빵 하면서 애 반 잡는 거야, 그쵸? 자, 어쨌든 어느 학생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옆에 있는 동료 친구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제 막 때리는 겁니다. 근데 얘가 죽어요. 나중에 죽는다고요. 근데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생일날 생일빵 한 것은 폭행죄로 본다. 폭행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고 위법성 관련해서 이건 정당행위가 아니다는 겁니다. 폭행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아이가 죽었는데 결국 뭐다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지만 폭행치사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죄만 인정했던 거예요. 이것만 인정하고 폭행치사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이 결과적 가중범위잖아요. 결과적 가중범위 되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애들이 생일빵 한다고 해서 애들 때리기만 했지 애가 죽을 거라는 건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치사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고 폭행죄만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멱살을 잡았다. 자, 멱살 잡은 것은 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판례들이 전부 다 뭐예요? 멱살 잡았네. 멱살 잡았지? 멱살 잡은 것은 수많은 판례가 전부 다 위법성 탈락이야. 그렇기 때문에 때리지 마시고요. 화가 나면 멱살 정도까지만 잡으시면 괜찮아요. 자, 여기도 멱살 잡았죠? 자, 그리고 뿌리쳤다. 뿌리쳤다. 이것은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죠?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즉 소극적 저항행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봅니다. 전부 다 위법성 탈락이라서 폭행죄가 되지 않는 판례들입니다. 자, 소추조건 갈게요. 자, 요 밑에 판례는 총론이 아니고 우리 형소법 할 때도 많이 배우죠. 자, 반의사불벌죄인데 즉 합의가 가능한 범죄인데 그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의사능력자이면 됩니다. 의사능력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초등학생,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초등학생, 중학생은 의사능력자잖아요. 그 아이 혼자서 즉 엄마 아빠 도움 없이 단독으로 합의해 줄 수 있는 문제다는 겁니다. 자, 상속인이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그 성질을 이것은 아니죠. X 하시고. 즉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지. 맞아 죽었어요. 폭행해서 맞아 죽었는데 결국 그 엄마 아빠가 대신해서 뭐 합의해주고 말고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전속폭행죄 반의사불벌죄이고요. 자, 특수 갑니다. 자, 특수는 좀 쉬었다 할게요.